뇌파 통신. 자, 오늘 세미나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뇌파 통신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진행자 저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대책 협회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대표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 탐정 전문 대표 탐정사이고요. 인뉴스TV 사회부 기자. 지금 현재 그 건설 사업 관리 부분에 이제 국가 관련 완주군 화산 경천관 지방도 확포장 공사 건설 사업 관리 감독 권한 대행 전기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성 엔지니어링 건설 사업 관리부 특급 정기감리사로 지금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촬영해 주시는 분은요, 이게 좀 맨 앞에 나오셔서 해야 이게 나오고 제 목소리가 녹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학문, 과학, 기술, 법적 증거로 입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전파무기, 이건 이제 뇌파 통신으로 전파무기를 이용했는데, 이동통신과 그 통신사 교환기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해자하고 가해자가 나의 뇌도 해킹하고 가해자가 음성도 통신하고 내 음성도 가해자한테 서로 통신이 되는 것을 뇌파 통신인데 양방향이다. 그래서 양방향 뇌파 통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 뇌 조정을 이용했는데 이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기부에서 2045 미래 전략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동통신 플러스 뇌파통신으로 소통수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좀 크게 좀 저는 이제 2023년 4월 달에 인뉴스TV 사회부 기자가 됐는데,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관련 기사를 부탁을 해서 인뉴스TV 기자로 기사를 썼어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전파무기 가해자 처벌과 우리는 얼마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공소시효, 제가 2020년 9월에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0년 9월에 김민정 검사가, 부산지검 김민정 검사가, 이제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때에 공소시효 25년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공소시효 25년은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기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소시효 25년은.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때 당시에는 살인 미수로 입건이 돼서 공소시효 25년을 했는데 이 범죄는 살인 미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살인 미수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이때는 공소시효 25년 넘어가면 이 공소를 재개할 수 없는 이 공소시효 25년 처분이 됐었지만,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살인미수는 무한대 돼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무한대요. 자, 2023년 4월 달에 이거는 이제 이민섭 교수님이 우리 회사 우리 탐정회사 부대표가 형사 고소한 사건인데,
정보통신망 침해로 입건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기소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소 중지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해자가 소재가 불명하니까 소재를 밝혀서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23년도 10월 달에 이 소재를 밝히고 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이렇게 해서 포항지검에 8월, 9월, 10월 3건 형사고소를 했고 10월 달에 3건 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피의자로 이 검사가 죄명을 결정을 했어요. 이경준 검사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월에 울산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건은 검사가 죄명을 살인미수 특수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결정을 했어요. 모두 피의자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육체적인 피해 보상은 뇌손상, 신경손상은 1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근거로 독일 사람들이 미국 회사를 소송을 했는데 레이더 기지에서 전자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한 근거 자료를 보니까 10억 이상 받을 수 있겠더라.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주사 대책협회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제가 본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내재동 수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무기는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전파무기, 전파를 이용한 무기, 통신기 또는 레이더 따위가 있는데, 자, 전파를 이용했으니까 이 이용한 전파를 탐지하게 되면 전파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용한 전파를 피해자분들 머리에서 3G, 4G,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극초단파를 탐지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이렇게 이용한 전파는 3G, 4G니까 1.8GHz 대역에서 2.1GHz 대역인데 그러니까 2GHz 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주파수를 극초단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파는 휴대폰 통신에 사용하는 통신 전파이고 극초단파이다. 전파 무기는 통신사 교환기이다. 왜? 이용한 전파가 3G, 4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미국의 국립과학, 공학, 의학 전문가 19명들이 이렇게 기사를 한 기사가 연합뉴스에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뇌파와 극초단파 3G, 4G가 연결이 되는가? 이 뉴스는 2020년도 2018년 9월달 연합뉴스인데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있던 쿠바의 수도가 아바나인데 미국 대사관에 있던 미국 외교관과 가족들이 이명과 두통 등의 증상을 앓은 것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극초단파 무기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극초단파 3G 포지를 탐지해냈고 미국 외교관들을 공격한 전파가 극초단파이다,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이다. 이것은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극초단파 무기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용의자가 주된 용의자가 극초단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 전문가들은 극초단파 공격이 대사관 직원들을 호소하는 고통스러운 소리와 자, 이거는 우리나라 피해자분들도 똑같은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을 하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 공격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소음이나 음성이나 통신 공격을 하면서 전파 폭력,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공격을 하고 있고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는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썼어요. 인간의 머리에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는 뇌파입니다. 뇌파에다 극초단파를 연결시켜서 뇌파 통신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신사 교환기와 뇌파 통신 자, 요게 통신사 교환기인데 핸드폰과 핸드폰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통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 A, B가 통신을 이런 방식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신사 기지국 안테나고 여기 극초단파 3G, 4G, 지금 5G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음성이 여보세요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듣고 이렇게 1초도 안 돼서 여보세요 요 소리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로밍이라 그러고 국가 간에는 국제 로밍이라고 합니다. 그 통신사 교환기에는 감청 설비라고 있어요. 이 감청 설비에 가해자가 자신의 뇌를 연결을 하고 피해자들은 개통 설비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즉 핸드폰이 개통되는 설비에다가 사람의 뇌를 연결을 하니까 가해자가 컴퓨터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해킹해서 일로 통신을 하게 되면 나만 들을 수 있어요. 피해자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핸드폰은 이렇게 전기 신호로 음성을 보내게 되면 핸드폰에서 전기 신호를 음성으로 바꿔요. 근데 사람의 뇌는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신호가 그냥 음성이라고 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사람의 뇌로 보내면 사람의 뇌에서는 그 음성을 전기 신호 그냥 그대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청각 신호, 귀에서 음성을 들어서 뇌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뇌가 인지하는데 이것은 전기 신호 그냥 그대로 사람의 뇌로 보냈기 때문에 소리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가 그냥 그 전기 신호 그대로 인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신사 교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통신도 가능하고 뇌파 통신도 가능한데, 이렇게 통신사 기지국 안테나가 전봇대나 이렇게 철탑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사람의 뇌에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 핸드폰에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뇌와 뇌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뇌파 통신,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이동통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의 IP 주소는 IPv6 2001 4430 32. 요거는 이제 LGU 폰을 사용을 해서 가해자가 해킹한 것을 이렇게 해킹 IP 주소를 잡아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지에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킹한 가해자의 IP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U 사용을 한 폰으로 이 IP 주소로 LGU에서 할당받은 이 IP 주소로 해킹한 주소를 하나 잡아냈고, KT에서 할당한 IP 주소로 해킹한 IP 주소로 하나 잡아냈고요. SKT로 할당받은 IP 주소로 해킹한 IP 주소 3개를 이렇게 다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3사의 핸드폰을 개통을 하여 복제폰 범행과 계정 도용, 피해자분들의 뇌를 해킹하게 되면 아이디하고 비번, 그걸 계정이라고 하는데, 계정을 도용, 훔쳐서 우리 인터넷상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거예요. 이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잡아내서 형사고소한 결과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이다라고 검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 정보가 있는데, 이 IP 주소에는 할당 정보, 사용자가 사용하는 할당 정보가 있어요. 할당 정보는 신상 정보예요. 이 신상 정보를 삭제를 해서 이 할당 기간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공무 위탁 사인, 직무유기 사인은 공무 위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직무유기 범행을 해서 형사고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이 기관들이 알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요거를 삭제를 했어요. 자, 이 기관들한테 사용한 범죄가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형사고소를 해서 전 직원, 이 3사 할당기간 전 직원을 직무유기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킹한 IP 주소를 잡아내고, 위치를 잡아내고, 해킹한 IP 주소로 후이지에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 할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 이 범죄는 직무유기범죄고, 할당기간의 직무유기범죄고, 이 가해자의 IP 주소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 직무유기한 사람들을 포렌식으로 이 삭제한 거를 복구하여 신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킹 IP 주소 3개를 다 잡아냈습니다. 자, 뇌해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뇌에 있는 기억 정보가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 영상과 음성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뇌에 있는 기억은 사람의 뇌로 해킹하는 거예요. 인지해서 해킹하는 거예요. 자, 아마
흘러가면 이 뇌에 있는 나의 기억을 컴퓨터에다가 영상과 음성으로 한번 보관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기술이 또 개발이 될 것 같아요. BCI,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 인터페이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뇌를 해킹을 했는데 가해자의 뇌와 피해자의 뇌를 연결을 하여서 감청 설비에는 뇌 해킹 설비에는 가해자의 뇌를 연결했고 피해자는 개통 설비와 연결을 했어요. 자, 시각 정보, 청각 정보는 전기 신호로 뇌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시각 본 것과 들은 것은 뇌에서는 전기 신호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전기 신호를 해킹을 해서 이 전기 신호를 자신의 뇌로 인지해낸 겁니다. 이걸 뇌 해킹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기 신호를 뇌에서 기억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찰을 뇌 해킹을 해서 약점을 가지고 나는 경찰서장이야, 나는 청문감사실의 누구야, 나는 국가기관의 누구다라고 속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게 뇌파통신으로 하는데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속았어요. 이 경찰들이 전부 다 피해자들이 다 속았어요. 실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속았어요. 이 목소리만 해킹을 했고 그 경찰서장의 목소리와 영상을 해킹을 해서 이 경찰들한테 뇌파통신으로 속이게 되면 이 경찰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고 힘들게 만들고 전파까지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정신과를 갔습니다. 이 사기통신에 속아서 지금 피해자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속고 있어요. 경찰만 속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를 가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게 돼 있어요. 이 가해자가 왜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정신과를 보내서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됐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정신과를 보내게 되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이 사람의 뇌의 힘을 다운시켰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로봇처럼 조종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과기부 미래전략 2045 뇌와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해. 자, 그러면 사람의 뇌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기계,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2045년에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후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뇌파 통신 기술을 이때 이제 확보를 해서 이 네트워크, 이 인터넷을 이제는 사람이 생각으로 움직이는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미래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김동준 서기관, 황용준 사무관이 이렇게 해서 미래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소통수단을 뇌파통신 확보하고 해킹을 막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사람의 뇌가 해킹이 될 수 있다. 해킹을 막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뇌파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람과 기계,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시키겠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뇌파통신이 생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뇌파통신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금 이 뇌파통신으로 우리 피해자분들의 생각까지 읽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뇌파는 무엇이고 전파는 무엇이고 안테나는 무엇인가? 자, 뇌파는 전류의 파동이고 전파는 전류의 파동이에요. 똑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안테나가 돼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뇌파가 안테나가 돼서 3G, 4G 극초단파가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뉴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이동통신, 지금 이동통신처럼 뇌파통신은 국가에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뇌파통신은 지금 그 유럴링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뇌에다 칩을 이식해서 이 칩이 전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뇌파에다가 직접 연결을 시키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돼요. 예, 아까 제가 그 세미나 시작 전에 신경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BCI 기술을 위키백과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인드 컨트롤 위키백과에서 세뇌도 시키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거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파무기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뇌도 시키고 이 전파무기에다 사람의 뇌를 연결시켰는데 이게 BCI 기술이에요. 자, 아까 그 뉴욕타임스가 미국 외교관들을 극초단파로 공격했다 뉴스에 나왔고, 이 아바나 증후군을 또 미국 부통령도 공격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아바나 증후군 공격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청력 상실, 기억 상실 이렇게 아바나 증후군 공격을 했어요. 인지기능 마비시키고 기억을 계속 삭제를 해서 경찰들이 피의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런 범죄, 이 아바나 증후군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통 공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게끔 돼 있어요. 또는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사 먹어요. 그러면은 이 두통약이 사람의 뇌를 약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지금 제 목에 전파를 쏘면서 말을 못하게 막고 있으면 이렇게 기침이 나게 합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뇌 해킹을 하면서 이게 아바나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이 기침을 나게 만드는 게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두통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으면 사람의 뇌의 힘이 약해져서 가해자가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 공격 목적이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 한 공격이고, 이 극초단파 피해의 감각 손실 증상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 외교관들 100여 명이 감각 손실 증상이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전부 다 감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 손실이 됐다 이건데, 제가 이제 똑같이 지금 그 미국 전문가 19명이 조사한 결과 극초단파, 저도 마찬가지로 극초단파를 탐지했고, 미국
군인들 100명을 조사했더니만 감각 손실이 동일하게 나타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 각막 감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감각에 손상이 있구나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와 한국의 특급 정기감리사 조사 결과가 동일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조사를 했나 보니까 미국 국립과학원, 여기에는 이 국립과학원은 과학자, 공학자, 의학자 19명이 소속이 되어 있고 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마이크로파, 이게 극초단파입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극초단파 공격으로 유력하다. 한국의 특급 정기감리사는 피해자분들 머리에서 3G 포지라고 하는 통신전파 극초단파를 탐지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주소 좀 하나 보내드릴게요. 미국 전문가가 극초단파가 유력한 용의자다. 한국의 특급 정기감리사는 극초단파를 탐지해냈다. 공통적이죠. 미국의 전문가가 미국 군인들 100명을 공통적으로 감각 손실에 있다. 한국의 피해자분들을 조사해보니까 감각이 전부 다 손실이 되어져 있다. 이 감각 손실이 공통적으로 조사 결과,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수법과 범행,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인 3군,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원인이 공통적으로 자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인드 컨트롤 살해당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이분들을 살해를 했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 수법이라는 것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불안하게 공격을 하고 정신과를 가도록 한 후에 망상약물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공격을 하고 나서 뇌가 약해진 이후에 로봇처럼 조종해서 살해하는 수법입니다. 자, 뇌와 뇌를 연결시키는 기술 BBI라고 하는데, 이 양방향 뇌파 통신 김성필 교수님의 기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고시사 1984년 6호로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한테 3G 포지라고 하는 극초단파를 연결을 해서 뇌와 통신사, 그 BCI 기술입니다. 통신사 교환기를 뇌에 연결을 해서 사람을 조종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적, 가정 파괴, 전과자가 되도록 파괴시킨 다음에 끝에는 살해하고 자살로 은폐를 시켰습니다. 장애가 남은 피해자분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현병 아바나 증후군 공격 목적은 사람을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뇌를 약하게 하여 자기 마음대로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 공격, 자 경찰관들을 뇌해킹을 해서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뇌파통신으로 공격을 해서 너 왜 근무를 이렇게 못해? 너 이 근무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 공격을 하고 나서 의사를 조종해서 망상약물 처방을 하게 하고 경찰이 망상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전부 다 로봇처럼 조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찰 13만 중에 10,000명 이상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저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 망상약물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뇌는 의식하지 못하는 생각을 1분에 1000개를 하게 되면 망상약물은 500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망상약물이라는 것은 생각이 망상이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약물인데 뇌는 전기적 활동을 합니다. 시각 신호, 청각 신호는 뇌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자, 생각도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는데 이 생각이 전기 신호, 전기적 활동을 하는데 1000개, 1분에 1000개의 생각, 전기적 활동을 하던 것을 약물로 500개를 막아버리면 뇌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뇌의 힘이 약해지면 가해자는 경찰을 로봇처럼 조종을 했고 피해자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범행을 했고 살해까지 하여서 나중에는 자살로 은폐시켰습니다. 방화, 살해, 이 아파트에서 사람을 조종해서 방화, 불을 나게 하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방화 살해를 조종을 해서 피해자를 감옥에 보낸 사건도 있고 그 서현역 사건에서 피해자를 조종하여 사람들을 칼로 테러하게끔 조종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상으로 공격을 하고 망상약물을 복용 공격한 방법. 자, 아바나 증후군, 불면증, 현기증, 두통, 구토. 이것은 감기약, 두통약을 복용하도록 했어요. 자,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을 것이고 두통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감기약을 먹을 거예요. 두통 공격하게 되면 두통약을 먹고 배를 아프게 하게 되거나 설사를 나오게 하게 되면 설사약 또는 이제 현기증이나 이럴 때 멀미약 이렇게 약물을 먹는데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불면증, 요게 이제 아바나 증후군이고 미국인들을 공격한 이 수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약물을 공격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뇌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전파무기로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있는가? 전파 차폐 모자를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전자파 차폐 원단이 있는데 머리에 모자로 쓰는데 이 이마까지 내려오게 쓰고 이 목 밑 뒤로는 목 밑에까지 내려가게 써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전파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자파 차폐 원단으로 전파를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알루미늄 호일로도 가능한데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했을 때는 전파가 반사되는 소리까지 납니다. 따닥따닥따닥. 그런데 이 10겹에서 차폐 원단은 10겹에서 30겹으로 제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뇌가 조금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0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30겹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뇌가 의지력 또는 인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30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물을 끊을 수가 있어요. 자, 경찰들이 지금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망상약물을 복용하니까 우리가 신고 고소하더라도 이 경찰관들이 로봇처럼 조종을 당해서 우리를 정신병자로 보게끔 만들어요. 보게끔이 아니라 조종해서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경찰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들이 지금 망상약물 복용을 하면서 로봇이 돼 있어요. 조현병 환자가 돼 있어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파 차폐 모자입니다. 자, 10겹에서 30겹을 머리에 쓰고 고무줄로 강하게 묶으면 가해자가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 공격하여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조종이 안 돼서. 자, 우리 신체에 전파 폭력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알루미늄 호일로 또는 전자파 차폐 원단을 이용해서 두껍게 해서 그곳을 막으면 전파가 반사가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반사시키는 원리와 이 전파 폭력을 당한 곳에 전파를 반사시키는 원리는 전파를 알면은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전파라는 것은 금속성 물질에 반사되기 때문에 금속성 물질을 이용해서 나의 뇌를 보호하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 에너지가 약하게 되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4년 6월호 경찰고시사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 아까 그 아바나 증후군에서 기억을 말살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고 이거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그 논문 정기 간행물로 이 경찰들이 보는 경찰 고시사,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요. 이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에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마약, 최면 이런 약물을 이용했는데 1960년대부터는 전파를 이용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기억도 인지기능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파를 이용해서 1960년도부터 한다. 사람을 살아있는 로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파 무기는 무엇이고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은 학문과 기술과 과학과 법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필 교수님은 BCI 전문가인데 뇌 신호에서 사람의 뇌 신호에서 사람의 의도를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BCI 기술입니다. 자, 이것을 범죄에 이용하게 되면 뇌 해킹이라고 합니다. 외부 정보를 뇌에 직접 자극을 줘 입력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가해자가 사람의 뇌를 공격해서 뇌의 힘을 약하게 한 다음에 또한 자살 신호를 내 목을 내 스스로 조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의지로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조르게 돼서 자살도 가능합니다. 아주 엄청난 내가 내 목을 졸라서 내가 사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마인드 컨트롤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마인드 컨트롤 범죄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것을 서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양방향 뇌파 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CI, BBI 전문 교수입니다. 자, 이게 1970년대 BCI를 처음에 개발을 하고 이 도각을 그렸어요. 1970년대. 자, 여기면은 로봇이 있어요. 로봇 팔이 있고 여기는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팔을 움직이게 되면 똑같은 동작을 로봇이 한다. 이게 BCI입니다. 자, 브레인, 이 뇌와 이 컴퓨터를 연결을 시켰어요.
컴퓨터를 연결을 시켜서 이 로봇이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자, BCI 기술에다가 똑같이 원숭이와 원숭이, 로봇이 아니라 원숭이를 연결하면 이것은 BCI가 아니고 BBI가 되겠죠. 사람의 뇌와 사람의 뇌, 원숭이와 원숭이의 뇌를 연결시키는 기술. 이렇게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건 1970년도부터 발전되어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의 뇌와 사람의 뇌를 연결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뇌가 힘이 강하면 이쪽에 있는 뇌는 로봇처럼 조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약물을 복용 공격 당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뇌는 정상인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뇌가 더 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뇌가 이쪽에 있는 뇌를 로봇처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의지력이 다르기 때문에 뇌의 힘도 다릅니다. 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8와트, 와트는 전기의 힘이에요. 8와트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7와트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파무기 힘이 조사해보니까 3.3와트예요. 이 전파무기 가해자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뇌가 5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장애를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증오하고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5와트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무조건 파괴시키고 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5와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와트를 조종할 수 있을까? 전파무기를 조사해보니까 3.3와트입니다. 합치니까 8.3와트예요. 이 8.3와트로 사람을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불안 이런 힘들게 만들고 정신과에 보내게 되면 1와트 이상이 떨어져요. 또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그럼 8.3 대 7와트니까 이 전파무기 가해자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약물 공격에 당했다가 몸을 묶고 나서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기 힘들어요. 7와트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이렇게 가해자의 뇌와 피해자의 뇌를 연결해서 공격을 해서 뇌파 통신으로 공격해서 약물 복용을 해서 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전파무기 가해자의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로봇처럼 조종해서 가지고 놀다가 살해하였습니다. 제가 2020년 7월 1차 단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부산,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중부경찰서인데 당시에 정창규 경감이 이 부산 중부경찰서의 수사 민원 상담관이었는데 제가 그 피해자분들 세 가지 공통적인 피해 증거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머리에서 3G, 4G 극초단파를 탐지해낸 것. 두 번째는 신경 손상. 세 번째는 해킹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페이스북 로그인 위치와 로그인 IP를 증거 수집을 해서 후이지에 조사를 해서 가해자의 IP 주소까지 증거 수집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피해 증거를 제보를 하니까 누구냐? 정기특급감리사입니다.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피해자분들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오. 자, 양식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양식 만드는 사진은 증거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창규 경감님인데, 자, 수사민은 상담관인데 이 직업은 경찰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분이 이제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를 뭐 발급해라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는 그 수사니까 형사 고소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증명서를 발급하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가한테 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일반 전문가한테 이렇게 양식까지 그려주면서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해줘라. 이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경찰관님이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해락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증거만 나오면. 그래서 증명서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정창규 경감이 설명한 것을 토대로 박사를 하시는 분이 양식을 이제 만들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포지가 머리에서 탐지되면 특수상해고 살인 미수다 이런 죄명까지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를 증명을 해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특급 정기감리사 강영철, 고급 정기감리사 이민석 이렇게 해서 2명의 전문가가 증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저희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등급이 특급이고 정기 분야를 하고 감리를 일을 하고 있고요. 이민석 교수는 지금 현재 전문 직업훈련 폴리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직 학생들을.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증이 있고 지금 교수님으로 전기 설계, 감리 등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처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정창규 경감 중부경찰서와 같이 몇 군데 상담 제보를 해서 다른 곳에서는 형사 고소를 해라 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했고 부산 진경찰서에서 살인미수 입건된 사건이 김민정 검사가 공소시효 25년 사실은 이게 피의자가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기소 중지해야 맞는데 이 검사분께서는 공소시효 25년으로 처분을 했어요. 김민정 검사가 이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소 중지를 해서 이 소재를 밝힌 다음에 지속 수사를 하고 피의자를 피고인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처분 통지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는 2020년도 9월달에 처분이고 요거는 2023년도 4월달에 3월달인가요? 23년도 수사 중지를 하고 그 검사는 기소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명 수배된 상태예요. 자,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처분이에요. 이게 지금 2024년 4월 19일 날 검사 도용민 결정을 했습니다. 자, 피의자명 박정호의 다수 이렇게 있어요. 자, 박정호라는 것은 SK텔레콤 부회장이에요. 최고. SK텔레콤의 최고 책임자는 박정호 부회장이고 그 다음은 유영상 대표예요.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대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죄명이 결정되어져 있고 피의자가 됐어요.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이 결정 결과 타관 이송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을 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이런 죄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피의자를 체포를 해야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가 경찰에게 체포하라 그랬는데 경찰은 왜 체포를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수사를 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 검사가, 자, 볼게요. 결정 제명이라는 것은 검사가 고소 고발 사실을 수사하여 이미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검사가 죄명을 결정했어요. 수사를 해서 수사가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자신의 의견을 하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죄명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죄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가 됐죠. 자, 국어사전에 피의자가 뭐라고 나와 있나?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입건이 되게 되면 피의자가 되는데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자, 피의자를 검거하다. 피의자를 체포를 해야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경찰은 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조종에 범행에 당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 방조범이면서 공범이 됩니다. 자, 공범은 피의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자, 방조범은 조금 경감은 할 수 있으나 이 살인죄로 피의자가 판사가 처분하게 되면 같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범죄를 지금 경찰들도 현행범이 돼 있어요. 방조범, 현행범, 공범, 현행범. 자, 그러면 검사가 죄명을 결정을 했는데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상, 이게 살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된 거예요. 자, 정보통신망 침해는 해킹 범죄고 특수상해, 극초단파로 신경을 상해한 것과 이 신체를 폭력한 것을 특수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파를 머리에 연결하게 되면 이것은 살인 미수죄가 돼요. 마인드 컨트롤로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치면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죄명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완료되어져 있고 이렇게 수사를 완료해서 죄명을 결정했으니 체포하라 이렇게 경찰서로 이송을 했는데 경찰들은 지금 방조 공범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방조와 공범은 현행범이 이들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같이 현행범이 된 거예요. 형법 212조 이렇게 방조범, 공범은 경찰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판사의 영장 없이 형법 212조에 따라서 체포해서 검사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넘겨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업무상 과실치상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삼 대표를 SKT 본사에 가서 이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여주고 당신들 회사에 소속된 전파문의 가해자가 살인죄로 결정되어서 당신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결정이 되었다. 살인과 특수상해, 살인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현재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당신도 현행범이고 형법 212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누구나 일반인들도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한 후에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검사한테 24시간 안에 넘기는데 주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살인자죠. 이게 살인 범죄를 결정했으니까 피의자는 살인자가 됐어요. 범죄 죄명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살인자의 주소 있는 곳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실 주소를 박정우 부회장과 유영상 대표에게 알아내서 마찬가지로 경찰도 감옥에 갈 지금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형법의 212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이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경찰이
치안 업무를 못해서 법적으로 그러면은 계속 공격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212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현행범일 때는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제명이란 요거는 이제 결정 이렇게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결과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결정 제명에 대해서 나와요. 검사가 고소 고발 사실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란 얘기예요. 고소 고발한 작성된 이런 고소장 고발장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수사를 하여 이미 수사를 해서 죄명이 결정된 것을 결정 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경찰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피의자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범죄의 혐의가 있어 정식 입건된 사람이고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하려면 체포해서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공소 제기가 되면.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해서 공소 제기하도록 경찰이 해야 하는데 제가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차 진정서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단체는 증거가 수집된 모든 분들 지금 300분이 넘어요. 제가 증거 수집해드린 분들이 그런 증거 수집된 분들은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대책 협회의 단체의 회원이 됩니다. 회원비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증거만 수집이 되면 모두 회원입니다.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을 해드려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서 증거 수집도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뉴스 TV 기자 사회부 기자인데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대책에서 연재 기획 보도 1편, 4편까지 1편에서 4편까지 기획 보도를 했으니까 이 인뉴스 TV 사회면에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대책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